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허접하게 말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보통 막 전화 영어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아니면 투잡으로 이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로 많이 이제 돈을 낭비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꿀팁은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1대1로 1000명을 가르쳐보고 알게 된 영어 회화의 현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볼까 고민 중입니다. 외국에 친구들이 있어서 고장난 영어로 대화는 어느 정도 되지만 문법도 많이 틀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수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려면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워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지금 고장난 영어로 대화가 외국인이라고 어느 정도 되는 정도면은 아마 막 술같이 이태원에서 마시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 아예 완전 레벨 0, 1 이렇게 초급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 있겠지만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질문 같은 것을 잘 만들 수 있냐, 여기에서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오면은 레벨 테스트부터 하는데, 레벨 테스트를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요. 0에서 2 구간이 있고 3, 4가 있고, 거기까지가 초급인데 이분은 아마 3, 4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질문이 되고 대답도 되고 그냥 큰 치명적 실수 없이 그 정도는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진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이제 외국 나가서 친구랑 신나게 떠들 수 있는, 뭐 주문하는 것도 솔직히 표현들 금방금방 외울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되실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레벨이 너무 낮으면 그런 걸 아예 못 외워요. 갖다 줘봤자. 제가 한 1년차, 2년차 선생님일 때 가르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가서 당장 쓸 수 있는 표현을 알려줘요. 솔직히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쓰면 되잖아요. 될 줄 알고 그것을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들어가지고 알려줬는데 제대로 못 외워요. 왜냐면 이 질문에 왜 가운데 do유하고 are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냥 납득을 못하고 막상 그렇게 잘 외웠어요. 근데 가잖아요. 근데 저랑 외운 시나리오가 How can I help you? What would you like? 이 정도를 외우고 갔는데 거기서 Would you like to order anything? 이렇게 하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broken English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은 그 정도 유연성은 있는 건데, 그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라리 기본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잘 복습을 하고 예문들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 유동적이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제 여행 표현들을 그때부터 외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암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호주를 가버리는 건데, 과일 따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중국인, 일본인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영어를 배워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엄청 재미있고. 근데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면은 더 좋죠. 왜냐하면 진짜 망가진 문법을 습득하는 경우들도 많고, 기본적인 질문, 대답, 뭐 ing, 뭐 to하고 for 같은 거 안 헷갈리는지, 뭐 전치사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걸 선생님하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해요. 영어에 사방으로 둘러싸일 텐데 그걸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문법을 잘 익히지 않으면 회화를 배우는 게 어렵나요? 이게 사실 성인 영어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납득을 못 하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at이 들어가야 되고 이 들어가야, 납득을 못 하면은 공부를 하기 싫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도 한국어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바이링구얼 선생님을 섭외하는 이유가, 영주님 뭐뭐는 뭐뭐가 이런 거 왜 붙는지 아세요? 라고 설명하면은 그 한국인이 원어민이어도 설명을 못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는 훈련을 저희는 선생님들을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문을 진짜 많이 하고 그냥 그걸 숨 쉬듯이 과거형도 얘기하고, 미래형 할 때는 이제 will이나 뭐 be going to 이런 것들이 안 빠지고 들어가고를 그냥 입이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한인교회를 가세요. 무조건. 거기에서 장은 어디서 봐야 되는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이기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유학 경험이 있어서 중국 고객들과 미팅을 편하게 하는데, 영어 미팅만 들어가면 갑자기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현실적으로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연자분은 레벨이 정말 낮으셨거든요. 레벨 0. 그분들은 가장 먼저 못하는 게,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할 때 I wake up 이라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야 돼. I woke up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질문을 못 만드는 게 엄청 제가 큰 문제라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 두 개를 안 잡고는 뭘 못 하실 거예요. 미팅 안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긴 해야 돼요. 혼자서 사실 그것을 습득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문들을 진짜 많이 다뤄야 이게 숨쉬듯이 이제 전환이 되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고, 추가 문법들 있잖아요. 막 동안을 뭐 while로 쓸지 during을 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확장을 같이 선생님이랑 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얼추 막 복잡한 얘기 아니면 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자기 일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바로 티가 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막연히 나는 대화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수업들이 진짜 재미없어지던가 망하던가, 이게 미팅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들이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그 레벨 한 4, 5 정도까지 올린 다음부터는 범위를 일을 하는 쪽으로 좁혀야 돼요. 미팅으로 좁혀야 돼요. 그럼 비즈니스 영어와 일반 영어 회화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느 레벨부터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비즈니스 영어가 있고 레벨이 높은 비즈니스 영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일단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업계 용어 같은 것만 잘 알고 있고 질문하고 대답 간단히만 할 수 있어도 사실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오시는 분들은 이거 이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거기서부터는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 영어는 더 공손하지 않나요? 뭐 더 예의 바르지 않나요? 뭐 그 특유의 비즈니스 얼투가 있지 않나요? 사실 95%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뭐 컨설팅 업계나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걸 엄청 다 지키면서 공손하게 가지만, 사실 그거를 무례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적을 거예요. 한국이 오히려 그런 위계 질서가 잘 갖춰져 있지, 영어는 그냥 말만 통하면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무례한 의도가 들어있지만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영어에서는 존댓말 이런 게 없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만 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미국에서 미용실을 열고 최근에 강남에서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2년 만에 해외에서 미용실을 열어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공부를 해도 실력이 크게 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식이 맞는지, 해외에서 일할 정도로 영어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분 영어 어떻게 공부했대요? 1,000만 원 그거 어디서 썼대요? 송구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과 일단 간단한 대화를 하고 그다음 특정 문법이나 표현 패턴을 배우고 집에서 그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오고 선생님이 알려준 표현을 몇 개 외워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패턴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답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거 표현들 같은 것을 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막 전화 영어나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아니면 투잡으로 이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로 많이 이제 돈을 낭비하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얘네들이 잘 진행이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솔직히 한 5개에서 10개 사이 그냥 우리 수업 20분 동안 얘기한 것 이제 주는데, 그냥 수업 끝나고 그냥 내가 이런 표현 했네 하고 보고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다음 시간엔 다른 선생님이 전화를 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그냥 했던 말 하면서 안 늘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계속 잡아줘야 되고, 그것을 사실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암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덧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쳐내고 이제 그게 한꺼번에 쭈르륵 이제 나오는 게 되니까 그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이러한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영어가 늘어야 되는데, 체계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나는 갔는데 같은 얘기만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어 선생님의 그냥 영어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풀고 막 문법 설명만 막 한 3개월 동안 듣고 이런 그룹 수업 때도 많거든요. 그런 건 안 되고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1번은. 그런 다음에 2번은 어떠한 암기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이 그걸 실제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암기하는 표현들이 너무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다시 쓸 것 같은 표현이고, 가능하면 내가 수업 때 틀렸던 표현들로 이제 넣어주면 제일 좋고. 그런 다음에 3번은 그 대화가 그 선생님이 난이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재밌는 대화를 하는 느낌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방법들은 많지만 이제 숙제를 해오는 그러한 패턴이 생겨야 이걸 장기적으로 하거든요. 운동도 우리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 패턴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그렇게 1,000만 원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은 서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진짜 한 6개월 안에도 할 수 있어요. 미용사처럼 스몰톡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막 연애사도 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한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룹 영어 회화예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정말 소그룹. 막 2명, 많으면 3명이면 1시간 안에 이 수업을 잘 끌어갈 수 있는데, 수업이 5명이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수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이 최소한 20분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시간은 40분이고, 5명이면 한 사람당 몇 분씩 얘기할 수 있어요. 10분도 못 해요. 왜냐면 40분 남았고 5명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더 소극적이야. 항상 말 많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나보다. 그러면은 걔가 얘기를 다 해요. 영어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화형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화를 많이 할 수 있냐 마냐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못 갖추면 절대 영어가 늘 수가 없습니다. 네, 듀오링고 같은 어플을 활용하는 게 영어 회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뭘 해도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니를 좋아하거든요. 일본어는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애니들이 제 영어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안 됐을까요? 되긴 했겠죠. 저 아는 단어들 많이 생겼고 비슷한 패턴들도 인식이 많이 돼서. 근데 내가 그러면 일본어 공부를 애니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막 미드 보면서 영어 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천재들, 소수의 천재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일본어 얘기 좋아하세요? 저는 강철의 연금술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토익 점수는 900점 이상인데 막상 영어로 대화를 하면 생각보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문법과 독해는 자신 있지만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회화를 공부해야 할까요? 제 커리어상 이런 분들을 한 5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대한민국 교육이 이제 대화를 안 하잖아요. 두 분 대화 해보신 적 있어요, 교실에서?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한국이 원어민 수업 도입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원어민 수업에서 나 한마디도 말 안 해봤다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는 아는데 여기에서는 안 나와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을 때 진짜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직역을 해버리면은. 직역을 진짜 많이 하는 분들이 딱 이 토익 900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좋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Now I have a project of apartment design.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파트먼트 디자인의 프로젝트를 네, 근데 이 말이 진짜 딱딱하거든요, 영어로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직역한 거잖아요. 지금 저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파트 디자인 프로젝트예요.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I have an apartment design project 이렇게 얘기하던가, I have a project regarding 이라는 좀 관하여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부는 절대 안 돼요. 다행인 거는 지금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들보다 해야 될 양이 훨씬 더 줄긴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낭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 더 빨리 늘어요. 사실 핵심적인 문법들을 다 떼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단어 싸움이거든요. 단어를 워낙 많이 알고 있고 문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입에 붙어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다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복 학습 같은 거 많이 시키고, 대화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보고, 막 캐주얼한 수거 표현 막 걔네들만 잘 잡아주면은 3, 4개월만 진짜 열심히 해도 자기가 얼추 하고 싶은 말 한 70%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뭔가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더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말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외국에 한번 살다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이태원 같은 데서라도 1대1 선생님이라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는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게 긴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허접하게 말이 나온다던가, 막 이게 너무너무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보통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태원 가서 외국인이랑 술 마시는 게 영어 회화에 실제로 도움이 돼요? 돼요. 일단 내 레벨에 배려해줘가지고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분도 한국에 있고 얼마나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봤겠어. 그러니까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단어밖에 못 던진다.
그러면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막학기 대학생입니다. 요즘 취업을 하려면 오픽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단기간에 오픽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제 토익 점수는 700점대입니다. 오픽 몇 점을 맞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는데 IH 정도로 예상을 할게요. 회화에 대한 경험이 좀 있고 나는 입이 살짝 풀렸다 막 정말 막 유창하지는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대본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계속 모의고사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들을 다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픽이라는 시험이 반은 이제 설문 질문이고 이제 돌발 질문이고 이제 그 롤플레잉이 있는데 그 설문 질문은 무조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IH를 따고 싶으면 이제 AL을 이제 설문 점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고 돌발 질문은 똑같이 설문 질문처럼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본을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거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이제 어려운 문법이나 이제 어려운 단어는 적절하게 몇 개만 있으면 되지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챗GPT 통해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못 외워요. 하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최근에 제 그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주말마다 카페에 가지고 막 갈아엎고 있는데 대본 쓰는데 70%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픽 공부는 회화 시험인데 회화를 안 하면서 오픽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가장 꿀팁은 모의고사를 많이 봐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한테 뭐라고 추천해 주냐면은 그 자기가 아는 오픽 질문들을 종이로 이렇게 다 인쇄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박스 같은 데 하나 넣은 다음에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나 뽑은 다음에 그거 이제 연습하는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4개를 하면은 거의 일반 시험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진짜 마스터한 애들 위주로 빼면 되고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은 설문, 이제 돌발, 롤플레잉으로 나눠가지고 4개, 4개, 3개 막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영어 회화를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제 생각에는 말을 일단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실력의 끝에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틀렸던 것들을 계속 이제 학습할 수 있어서 다음번에는 안 틀릴 확률을 계속 높여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배우지 못해도 그것을 잘 찾으셔서 이제 장기적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